안녕하세요. 더크막당 상담 레시피 최사범입니다. 오늘은 일간별 상담 레시피 기토일간의 시간입니다. 음일간 마지막 일간이죠. 기토일간에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기토일간은 뭐 흔히 말하는 좁쌀, 쫌팽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막 이렇게 많이 예민하고 민감하고 속도 좁고 섬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좀 너무 비약적인 표현인가요? 근데 기토일간 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막 이제 예민하고 이렇게 속을 약간 좀 좁게 또 좀 지나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어떤 조화가 잘 맞춰지면은 이게 이제 잘 배합이 돼서 활용을 잘 하는데, 이렇지 않고 잘 안 된 경우는 또 어떤가? 그런 질문을 오늘로 시작을 할 건데, 질문은 이겁니다. 기토일간이 자신의 체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을 안전하게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배합이 되어 있을 때 자신의 체를 잘 유지하고 활용을 잘하고 안전하게 살아갈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 희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토일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고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개수일간, 정화일간에서도 기토에 대해서 그 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토라는 이 기토의 특성은 내 혼자 땅이 있다고 뭐 다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그 땅에서 어떠한 땅이 됐는지, 또 어떠한 뭐 이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지, 나무를 잘 키워낼 수 있는지, 그런 바탕이 제일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무엇을 포함하고 어떤 걸 품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 수화의 음양의 기운을 잘 머금어서 이제 만물, 목금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생활을 하고, 그 실력을 번져서 퍼져 나가게 만드는 건데, 수화를 포함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수입니다. 기토가 개수를 잘 먹으면 윤택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나의 재능이나 실력이 좋아진다,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 그런데 만약에 지나치게 되면은 그에 반대에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는 것을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데, 잘 배합이 돼 있다, 기토일간이 개수가 잘 있다, 너무 지나치지 않다, 그러면은 나의 능력이, 나의 지적 능력이, 나의 활동 능력이, 나의 몸 건강이, 그러니까 이제 개수라는 것은 영양분, 생명을 유지하는 양분과도 같다고 해서 그 건강이라는 부분도 들어가는데, 근데 만약에 개수가 지나치게 되면 어떤 지적 능력을 원활하게 활용을 못한다, 몸에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럴 때 쫌팽이 되는 겁니다. 좁쌀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정화입니다. 특히 이제 추동절이죠. 가을에 정화가, 기토가 이제 열을 잘 보관을 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잘 보관하면, 여기가 이제 지적 능력이었다면은 정화는 어떤 신체적 능력이나 몸을 통한 활용력이나 이제 재능, 기술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화를 품었을 때 기술력이나 나의 몸에 대한 능력이라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정화가 지나치다라는 의미는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치면, 개수가 적당하면 지적 능력이 좋고 정화가 적당하면 나의 기술적 능력이 좋은 건데, 지나칠 경우 그 중화가 잘 안 맞게 되면 어그러진다. 이것을 잘 못한다. 오히려 부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화입니다. 기토의 병화. 기토의 병화라는 것은, 이런 기토라는 것은 만물이 모이고 사람의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땅이에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강남역 사거리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유동인구가 많은 땅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 이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병화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병화가 지나치게 되면은 을목이 마르게 되죠. 을목이 마른다는 것은 활동 능력, 사람 관계에 이지러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인 관계라든가 사람 관계에 대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사람을 떠나고 싶다, 을목, 사람이 말랐다, 없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때 속세를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기토가 병화를 만났을 때 병화가 지나칠 경우에 을목이 마른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엔 임수입니다. 이렇게 기토가 임수,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병화를 이제 여름이라고 본다면 임수는 겨울인 거죠.
이때는 사람의 활동력을 본다면 이때 겨울은 물건의 전달력, 상품의 이제 전달력, 뭐 가치의 전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상품이 잘 활달하게 널리 퍼져나가고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기임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임수가 지나칠 경우에는 이것이 휙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즉 이때는 홍수가 났다라고 합니다. 홍수가 났으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나의 가치 상품들이 휙 떠내려가서 나의 물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뭄이라고 하죠. 다 말라서 비틀어졌다. 가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사람이 말랐으면 이때는 나의 재물, 여기는 사람, 여긴 재물, 이렇게 재물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민하니까 기토가 얼마나 섬세하게 사회생활이나 반응을 하겠습니까? 뭐 하나가 조금 지나치게 되면 지적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고 나의 육체적 혹은 재능적, 기술적 재능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재물적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크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기토가 마음이 이렇게 옹할 수도 있고요. 좁쌀처럼 작게 보일 수도 있는 의미가 이것들이 지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운에서 왔을 때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그거였죠.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게 채를 보관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미는 이제 여기서 봅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여름은 화죠. 병화, 겨울은 임수, 이때는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원래 병화와 임수를 잘 막기 위해선 기토로는 부족하죠. 뭐가 필요하죠? 무토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름과 겨울에는 무토가 있어야 병화와 임수의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병화의 피해는 사람 관계, 임수의 피해는 재물의 관계에 따라서 이것을 보존하고 보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봄과 가을, 이때는 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보관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느냐 봤을 때 봄은 목이죠. 그리고 가을은 금입니다. 이때는 기토가 이 자체로서 능력을 자기의 유용성을 크게 확장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절이니까 이 봄과 가을에는 기토일간에게 아주 자기의 능력을 원활하게 잘 활발하게 써먹을 수 있는 계절 자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봄에는 개수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정화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수가 많아서 지나쳤다. 이제 원래 여기 여름에는 이제 무토가 있어서 겨울에는 무토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막아줘야 됐어요. 너무 치열하니까 이걸 잘 가려줘서 기토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 목과 이제 봄과 가을 같은 경우는 개수와 정화에 대해서 기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지나칠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때는 봄 같은 경우에는 개수니까 금생수가 필요합니다. 금생수를 통해서 수생목을 잘 원활하게 해야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이제 개수가 저기 너무 지나쳤면은 뿌리가 썩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 재능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개수가 지나치게 되면 이때 봄에 경금이 있으면 다시 수원을 받아서 원활하게 수생목을 하게 되니까 지적 능력이 꾸준하게 이어진다. 높게 발전하고 깊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에도 정화가 지나치게 되면은 뭐라 그랬죠? 나의 기술적 능력,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빛을 그러니까 다 타서 날아가 버리는 건 거죠. 이때 역시도 금입니다. 경금을 통해서 이제 가을일 경우에는 얘가 치열하고 뜨거운 거니까 이 치열한 열을 활용하려면은 할 일이 생겨야겠죠. 그러니까 화극금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서 할 일거리를 주어주는 겁니다. 이때는 수원을 작용하는 거고 이때는 재련 작용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할 일이 주어지게 되면 이 뜨거운 열을 잘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때에 경금이 있게 되면은 잘 활용할 수 있는 자기의 실력을 100%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목은 언제 쓸까요?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간목은 무토가 오히려 두터워졌을 때 여기에서는 오히려 좋은 희작용으로 병화와 임수를 잘 막아주는 역할을 했죠.
근데 무토가 지나치게 되면 개수도 묻어버리고 정화도 묻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수라고 하는 지적 능력, 정화라고 하는 자신, 연구력, 뭐 육체적 능력, 예술, 기술, 과학 이런 연구력 같은 것도 묻혀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간목이죠. 그래서 간목으로 소토를 해야 내 능력을 재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간목은 재교육을 뜻합니다. 자, 이제 희용과 채용을 구분을 해서 이제 기토의 특성은 이렇게 수와 화라는 기운을 잘 머금어서 좋은 땅, 그 기반이 되어주는 건데 얘가 지나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채용으로 이제 여름, 겨울, 봄, 가을 나눠서 무토가 필요한 경우와 그리고 금에 의해서 이 어지러짐, 이 잘못된 것들을 보완하는 것 그리고 무토가 많을 때, 무토가 두터울 때는 간목에 의한 소토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재교육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상을 통해서 오늘 함께 공부한 희용과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사주는 미월의 기토입니다. 기토일간이 지금 미 이렇게 돼 있고 또 목생화로 이렇게 돼 있어서 화가 치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화가 기토일간이 정화에 의해 화가 치열하다. 정화에 의해 화가 치열하게 되면은 기술적 능력을 이제 발현을 해야 된다. 특히 이때는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경금을 통해 가지고 이 뜨거운 열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경금이 없죠. 이 사주는 기토일간이 목생화, 특히 5미월에 화가 치열한 계절이기 때문에 경금을 통해서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기 어려운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이제 평생 동안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계속 이제 도전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이것들 계속 반복했는데 결국에는 대학 교수의 그 꿈을 이루지 못하신 분의 사주인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라는 걸로 통해서 사주 원국에는 아니지만 금이라는 계절이 생겼으니 금이라는 기운이 도래왔으니 내가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이 뜨거운 열기를 이제 좀 활용하게 원만하게 펼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토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음일간의 마지막 시간인 거죠. 음일간의 마지막 기토일간인데 음일간 전체적인 특징이 그랬습니다. 예민하죠. 그리고 먼저 좀 보호해주고 이제 받쳐주고 뭐 이제 기토면 무토가 또 있어야 됐고요. 을목은 간목, 신금은 경금, 개수는 임수 이런 식으로 보좌를 통해서 그리고 보호를 먼저 받아야 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토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기토가 이러한 수화를 머금었을 때 특히 여름과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무토의 힘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봄과 가을 같은 경우엔 경금의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렇게 기토일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냥 기토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예민하고 뭐 쫌팽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어지러움이 생겼을 때, 배합이 좀 부족했을 때 그런 불안 심리, 특히 이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나 뭐 트라우마 이런 것도 생길 수, 재물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제 기술적 능력에 대한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술을 만들었더니 이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도 생길 수 있고 지적 능력을 다 펼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간을 볼 때 기토일간, 일간별 상담 레시피입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배합이 잘 맞춰졌는지를 판단을 하며 일간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상극의 시작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수국과